저에게 이런 그 귀한 기회를 주신 국가언론회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2년 반 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싸워왔지만 제가 국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회의원일 때 이쪽 그 소통관에서 제가 소통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세미나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는 것은 저쪽에 있는 헌정기념관, 헌정회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회 아닙니다. 국회의원회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3번 겹치면 적의 공격이다. 우연이라는 게 한 번 일어나는 건데 그게 2번 겹치면 우연의 일치가 되고 3번 일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적의 공격이 됩니다. 이거는 미국 시카고 갱단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요게 짠짠짠 포인터는 이제 안 되네요. 이거는 자, 안 된다 그러고 자, 미국 시카고 갱단에서 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자기들끼리 once is happenstance, twice is coincidence, three times is the act of the enemy 해서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우연의 일치,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적의 공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적의 공격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자기 갱단에 있는 한 사람이 갑자기 이 그 스테이크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우연입니다. 근데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똑같이 어떤 사람이 스테이크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어요. 호흡곤란으로. 그러면 그건 우연의 일체예요. 야, 그런 일이 다 있구나. 근데 만약에 세 번째 또 스테이크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상대 갱단의 공격이다. 이렇게 적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4.15 총선, 지난 4.15 총선에서 적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왜 적이라고 표현하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우리의 공적, 그 누구인지 알지? 저는 알죠. 근데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적이 공격을 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저기 양당별 사전 득표율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얻은 표를 몽땅 합치고 다음에 미래통합당 지금 국힘당이죠. 국힘당의 표를 몽땅 합쳐서 봤어요. 사전 투표에서만 사전 투표에 여기저기 찍은 것들이 있는데 그 표를 당별로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63대 36이었어요. 뭐 그거는 우연이죠. 인천에서도 63대 36입니다. 그럼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하자고요. 근데 경기도에서도 63대 36입니다. 이런 이상한 숫자들이 세 번이나 계속되면 이게 뭐라고요? 적의 공격이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수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인천 연수구이 제가 출마를 했던 지역구입니다. 여기에서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요 사람은 잘 모르고 여기는 제가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 요 분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또 정의당의 대표가 된 이정미 그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안 유명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번에. 자, 그런데 그걸 봤더니 여러분 투표는 2개가 있는 걸 아시죠?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가 많아요. 이만큼 하고 사전 투표는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서 나는 투표일이 휴일이니까 그날은 놀러 갈 거야. 그래서 평일에 내가 가서 투표를 하고 휴일인 당일에는 선거 당일에는 놀러 가겠다. 이게 이제 사전 관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전 관내 투표인데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전 관외 투표는 뭐냐? 사전 관외 투표라는 것은 군대 간 친구들, 군대 간 젊은이들 생각하면 됩니다. 군대 간 사람들, 그거는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뭐 철원이 됐든 뭐 양평이 됐든 그런 곳에 강화도가 됐든 그런 곳에서 집을 떠나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관외에서 자기 관내가 아닌 관외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전 관외 투표라고 합니다. 그게 적어요. 사전 관내 투표는 많고 사전 관내 투표는 적고. 근데 제가 당일 투표에서는 3,000표를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게 당일 투표가 이만큼이고 사전 투표가 요만큼이면 비례 원칙에 의해서 제가 여기 이만큼의 3,000표를 이겼으니까 요만한데서 1,500표를 이기면 정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 이쪽에는 이만큼의 3,000표를 이겼는데 요만큼에서 6,000표를 졌어요 제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들여다 봤더니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 그러니까 여기서 나 놀러 갈 거야 이래서 찍는 분들과 군인 내 이제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여기 사전 관내 투표가 100이면 사전 관외 투표 군인들이 39명이 저한테 투표를 해줬어요. 100대 39.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일영이라는 사람의 표를 분석해봤더니 사전 투표를 분석해봤더니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를 100이라고 할 때 이 사람도 39명의 그 관외 사전 투표, 그러니까 군인들이 39명이 투표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우연의 일치예요. 그런데 이정미 이 세 번째 사람도 어떻게 됐느냐? 관내 사전 투표를 100이라고 할 때 관외 사전 투표는 39가 됐습니다.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세 번 거듭된 보다 적의 공격이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민경우 당신이야 뭐 당신 선거니까 당신 선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짠, 통계학자들이 뭡니까? 이 숫자만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에요. 이 박영하 교수는 전국 여자 학력고사 수석, 다음에 서울대 물리학과 합격, 다음에 26살 때 저쪽 미국 가서 26살 때 박사가 됐어요. 벌써 26살 때 미국 유학을 가서 물리통계학 박사가 됐습니다.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62, 3세 됐는데 지금까지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하냐? 이런 지금 나온 거 100대 39, 100대 39, 또 63대 36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올 확률, 그다음에 서울 전 지역의 도에서 민주당은 항상 사전 투표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몽땅 이길 확률이 뭐냐? 동전 1000개를 공중에 던졌을 때 전부 다 같은 명이 나올 확률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한 100년 던지면 되지 않냐? 한 100번 던지면 그렇게 되지 않냐? 자, 이 온 세계가 천지창조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몇 억 년 전에 사람도 없었고 동전도 없었던 그 시절부터 동전 1000개가 있다고 해서 1초마다 한 번씩 이 온 세계가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1초에 한 번씩 계속 던져도 지금까지 나올 수 없는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성혁 교수님은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죠. 한림원 원장도 하시는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63대 아니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같은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 그거에 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면 100%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거기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거는 100% 조작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신 거죠. 미국의 교수는 뭐라 했습니까? 미국 2020년 한국의 총선, 4.15 총선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자, 여러 가지 종류의 증거들이 지난 선거가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설득보다도 설명하고 그러기에 가장 쉬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 이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도장이에요. 도장 이건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인데 송도 일동 투표관리관의 사전 투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투표관리관이라고 써있는 이거는 사전투표가 아닌 당일 투표에 찍는 도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잘 안 보셨겠지만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가면 투표용지를 주는데
좌하단에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 찍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투표관리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요. 아, 이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도장을 거기다가 쾅 찍어줍니다. 도장을 쾅 찍어줘요. 그럼 그 도장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돼요. 송도 일동 투표관리관의 인, 사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흉하게 뭐라고 썼는지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도장들이 나왔어요. 이 도장이 나오니까 우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변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만년 도장인 걸 모르고 인주를 찍어서 생긴 일이야.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펜은 잉크를 계속 찍어서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 만년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고무 튜브를 넣어서 쭉 하면 그 안에 잉크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서서히 흘려서 이렇게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만년필이지 않습니까? 도장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인주에다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요즘 만년 도장이라고 해서 이 도장 안에 잉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투표를 하러 가면 옆에 인주가 있었어요. 인주에다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은 인주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줄에 달린 기표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 누르면 한 10,000번도 찍을 수 있도록 인주가 필요 없이 계속 찍으면 요런 기표가 되는 도장입니다. 그걸 이제 만년 도장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래요. 만년 도장인 걸 모르고 그 공무원이 인주를 그냥 찍어야 되는데 인주를 찍고 거기다가 찍으니까 요런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중앙선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라고 설명을 알아듣는 듯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지금부터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한 장이 나온 게 아니고 1000장이 나왔습니다. 1000장이 나왔어요. 한 번 자기가 잘못 찍을 수는 있겠죠. 한 번은 잘못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이걸 찢어버리고 다시 찍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1000번을 계속 인주에다 찍고 여기서 인주에다 찍어 다시 찍고 이런 뻘건 게 나오는 걸 계속 보면서도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0장이 나왔어요. 1000장이나 잘못 찍었다고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멀리 있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 계시는 좀 약간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박성경 교수님 계신데 이 박성경 교수님의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투표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1000번을 잘못 찍어 1000번 찍으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6시간이 걸립니다. 6시간. 6시간 동안을 저 짓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공무원 이 사람들이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가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공무원이 이런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리지.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면 잘리죠. 그런 일을 했다고 다음에 그 투표 관리관은 혹시 앞이 잘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인가요? 시각 장애인도 이거를 이렇게 찍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뭐 하냐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1000명의 이 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이걸 보고도 이거 참 훌륭하네. 내가 친일판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일장일 찍어줬어. 정말 고마워요. 이러고 1000명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투표관리관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 이거 도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 난데 나는 그런 일장기 투표용지에 이렇게 일장기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찍어야 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는 저런 거 찍은 적이 없다. 다음에 왜 이런 게 돌아다니냐고 항의를 받은 적도 없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아까 같은 그런 게 나오면 이게 뭐야? 다시 찍어 이놈아. 누구나 그러죠 요즘에. 얼마나 권리의식이 있는데. 근데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없었다는 거죠. 다음에 그런 게 돌아다니는 걸 본 적도 없다. 아니 요만한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1971인데 41이라네. 1971장의 과반인 1000장의 일장기 투표용지가 돌아다니면 다 보여요. 이게 왜 이래 이거? 왜 10번 넘게 왜 이래?
이렇게 됐을 텐데 아무도 항의도 안 하고 보지도 못했고 내가 찍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지금 말씀드린 일장기 투표용지 천장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셨고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천장에 나왔어요. 이거는 투표장에 없었습니다. 투표장에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테니까. 다음에 개표장에도 없었어요. 왜냐? 개표를 하면 저의 참관인이 들어가서 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리고 저한테도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표록에 적어야 돼요. 야, 이상한 투표용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적어야 돼요. 근데 적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음에 이걸 찍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찍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 좀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다음에 본 사람이 없대잖아요. 본 사람이. 그런 게 돌아다니는 걸. 천장은 있는데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이 광고를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에다 냈습니다. 뭐라고 냈어요? 현상금 10억 원. 이렇게 일장기 투표용지가 1000장이 나왔는데 여기 이게 있었다면 1000명이 거기다 투표를 했다는 얘기가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선착순으로 오면 10억 원 주겠다고 그냥 나 혼자 보고 버리는 게 아니고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신문에 이거를 광고를 했습니다. 몇 명이나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나오지. 그 무슨 얘기예요? 아니 10억을 준다는데 10만 원을 준다는데 막 손들겠네. 아 했다고. 10억을 준다고 하는데도 안 나왔어요. 이게 뭐냐? 찍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천장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투표장에도 없었어. 왜냐하면 찍은 사람이 나 그런 거 찍은 적도 없고 항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개표장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개표할 때 나타났으면 이게 전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그럼 천장은 무효표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검표를 했을 때 이 표는 어디에 있었냐? 송도 이동 제6투표소 유조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한 것만 여러분들이 동감해 주시면 돼요. 아니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표가 재검표할 때만 나타났잖아요. 재검표할 때 나온 거예요. 이게 투표할 때도 없었고 개표할 때도 없었는데 재검표할 때만 나왔다고. 누군가가 만들어서 집어넣지 않으면 그게 아니 그건 뭐 초등학생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정말 자신있게 알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일장기 투표용지 1000장이나 그게 수십만 장 가운데 1000장이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초등학교 한 반을 빌려서 하는 송도 이동 제6투표소 1971 중에 1000장이 이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지난 4.15 일단 4.15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거 후에 있었던 거에도 부정투표의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4.15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저 피배친 절규를 하느냐. 왜냐 공명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몰라가지고 밑에 써놨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의. 국민이 주인인 주의가 민주주의예요. 그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형태로? 투표의 형태로. 투표의 형태로 우리가 국민이 야, 저 대통령 네가 해. 네가 하는 게 좋겠어. 이래서 우리가 투표를 막 하면 세 해가지고 그걸로 표에서 권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고 장난을 하고 부정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을 거스르는 엄청난 일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매우 손쉽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부정선거를 하고 있어요. 브라질 지금 난리 났죠. 브라질 대선 후보가 어제 대선 후보에 나는 승복할 수 없다 해서 불복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지금 보니까
브라질은 전자 투표를 해요. 우리 전자 개표를 하는데 얘들은 전자 투표를 해서 개표나 뭐나 그냥 찍으면은 이게 바로 집계가 되는 그런 형식인데 브라질에서 도시 지역 뭐 농촌 지역이 서로 다른 투표기를 사용해서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리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투표가 아니었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벌써 뭐 40며칠 동안 국가가 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폭력적인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며칠 전에 끝난 중간 선거에서 또다시 부정 시위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 애리조나주의 검찰에 선거 무결성 담당 기부가 있는데 마리코파 카운티가 애리조나주에서 제일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애리조나주 전체의 전체를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거기에 이제 열쇠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마리코파 카운티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그곳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해 라고 어제 애리조나주의 검찰청에서 마리코파 카운티에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게 독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지난 2012년, 그러니까 지난 2021년, 지난해 9월에 지방선거를 했어요. 베를린 지역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며칠 전에 그 선거는 무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가서 투표를 하려는데 투표용지가 모자랐어요. 가서 투표를 하려고 했더니 투표함이 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줄을 서고 주민이 아닌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되는, 예를 들면 중국 동포, 우리 같은 중국 교포들한테 막 그 대통령 선거 하라고 막 투표용지를 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효라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무효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년 며칠 안 남았죠? 내년 2월에 재선거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독일에서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왔나요? 여기에서 1장기 투표용지가 1000장이 나왔나요? 아니면 뭐 여백이 이상한 투표용지가 나왔나요? 아니면 화살표 투표용지가 나왔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관리가, 그야말로 여기 좀 관리가 부실해서 투표용지를 좀 적게 준비를 하고 이랬는데 발표는 났죠. 베를린 시장이 여시장이 됐습니다. 여자 시장이 베를린 시장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 다 뽑아놨어요. 이렇게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예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예쁜 얘기를 해요. 보세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뭐라 하냐면 지금 당선된 사람들이 있지, 당선인들은 나 당선됐는데 다시 투표를 해? 그럼 나의 지위가 베를린 시장인데 갑자기 없어지고 다시 또 투표를 해야 되네? 이런 게 있지요. 그러나 당선인의 지위보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아주 판치를 했습니다. 이걸 듣는데 내가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슬프기도 하고 좋기도 했어요. 슬픈 거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렇게 열심히 우리들 싸우고 그랬는데 왜 이런 얘기를 못하냐, 이런 게 슬프기도 했지만 와, 진실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여기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으니 법조인들이 자기도 생각할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진실이 살아 숨쉬는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정말 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자,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한 판결문이 나왔어요. 7월 28일 날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 판결문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처음부터 뭐라고 쓰여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권력들이,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야, 국회의원들 이렇게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 네가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들 다시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건 안 돼 라고 여기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 예? 여기는 지금 당선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자손만대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에 반해서 한국의 대법원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가짜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재선거하라고 하면 난리를 칠 테니까
민경욱 이런 거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 나도 조심해서 판결할 거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복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대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225조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조문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대상자들은 대법관들입니다. 왜냐? 이 선거 무효 소송은 일반 법원, 항소심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는 3심제가 아닙니다. 이 선거와 관련된 재판은 단심제예요. 단심제라서 누가 하느냐? 대법관들이 합니다.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뜻이 있어요. 왜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인데, 아니, 진짜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고 가짜로 당선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게 4년밖에 없는데 뭐 3년을 계속 그 사람이 하도록 하면 안 되니까, 이건 특별하게 1, 2, 3심을 거치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제일 똑똑한 대법관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6개월 안에 끝내라, 180일 이내에. 끝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법조문의 정신입니다. 법조문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4.15 선거무효 소송을 2020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주일 지나서 5월 9일날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되면 여기 6이면 10월 15일에는 끝났어야 돼요. 2020년. 그런데 2020년 10월에 끝냈어야 되는 걸 2021년 4월 15일에 첫 재판을 합니다. 아니, 이걸 어기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2021년 6월 28일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재검표를 해요. 다음에 1년이 지나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난상 끝에 옥동조가 나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 100년 동안 조롱받을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면 배추잎 투표용지와 같은 유력한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진짜로 판결문에 있습니다. 법을 아시는 우리 부회장님 같은 분들은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펄펄 콸콸 흘리다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칼이 있어요. 칼에 피도 묻었고 나중에 보니까 지문도 있어. 다시 한번 시체가 있고 피가 있고 옆에 피와 지문이 묻은 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칼을 지문을 채취를 했어요. 질문을 채취한 다음에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만약에 이 지문에 있는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사람을 죽이고 그 칼을 그 현장에다가 떨어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문을 남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아니, 이쯤에 너무 한숨이나 뭐 야유나 욕이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따라오고 계시네. 맞죠? 다 맞으니까 그러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아주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 그 얘기라고. 뭐냐면 옆에 칼이 있어. 칼에 지문도 있고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의 피해서 그게 다 있는데 그 지문 있는 사람을 이거 이 사람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내가 배추잎 투표용지가 있으니 이건 부정선거입니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런 범인들이 있다면 현장에 그런 중요한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코미디 대사가 이걸 써놨어요. 맞습니다. 예, 제 입으로 못하는 얘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민경욱은 2년 반 동안 재판을 하면서 지금까지 선거 부정을 저지른 범인이 어떤 놈이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범인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법원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 하나예요. 이번 선거가 정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지 않았으니 무결성이 사라졌으니
무결성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라. 저 누가 가서 좀 알려주세요. 민교국 2년 반 동안 재판하면서 그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나한테 잡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잡아냅니까? 아니 제가 경찰이에요, 검찰이에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없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자연인 민교국인데 자연인 민교국한테 야 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놈을 잡아가지고 재판정에 끌고 왔어야지 안 했으니까 이거 부정이 아니야. 이런 편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고 해서 자 제가 보면 이게 몇 장째인지 봐주세요. 보겠습니다. 자 나왔어요. 쭉 갑니다. 불의가 제도가 되면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됩니다. 자 이거는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진행되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면 잘못되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막 우리 같은 사람이 막 여기 뭐 안중규 선생 같은 분이 막 나와가지고 하다가 뭐 칼도 맞고 쓰러져 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뭐야 너희는 왜 이랬어요 이러면서 난리가 나면서 민주주의가 다시 쓰러지려고 하다 일어나고 다음에 독재를 한 놈이 있어요. 그놈을 가서 피를 돌멩이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피를 나게 하든지 이따 나오겠지만 최인규 같은 놈을 사형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네 이래서 원기를 회복한다 이거예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자꾸 피곤해서 쓰러지기가 쉬운 제도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이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가 간간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의가 제도가 되면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저 지금 4.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은 한 번의 잘못을 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쁜 놈들이 뭐냐? 지금 저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 같은 대법관들이에요. 그 놈들은 뭐냐? 이 부정선거를 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되게 그런 판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그 질문 좀 이따 다 받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제도화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거고요. 자, 공명선거의 산적,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QR코드 증거 사용은 불보호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개표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교수요. 이렇게 교수 이거는 시체가 돼가지고 얼굴에 씌워놓고 죽은 거 확인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제가 미국에 갔었어요. 미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 몇백 달러 그 저기를 주셨어요. 몇백 달러 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지금 저희 집에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편지를 썼는데 이때 기억이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라고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인지 모르지만 그냥 망명을 하고 이게 오신 걸로 봤을 땐 이런 일에 연루가 돼 있다가 그냥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가지고 저한테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죠.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쓴 걸로 떨리는 필체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부정선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지. 왜?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거 부정은 사형. 1960년에 3.15 부정선거 주범인 최인규 내무장관이 교수형이 처리됐습니다. 1벌 100개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무서웠던 기억이 없어. 그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시 1벌 100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범은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지금 사형이 없으니까 무기징역. 이래야지 이제 이거 큰일 나는구나. 인생 망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자, 선거무효 소송 제가 했죠. 문학진 2000년에 문학진 의원이 있었는데 문학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표를 했는데 3표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3번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재검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표 차이가 나서 3표였는데 2표로 줄어들었어요. 한 표만 벌충이 됐습니다. 정유섭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국회의원 한 분, 부평에 있는 분. 이분은 26표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그 상대방인 문병호 후보가 재검표했습니다. 했더니 몇 표 차이가 났다? 3표가 줄어들었어요. 자, 6.1 지방선거 안산시장이 이번 선거 때
재검표에 뭐 몇 표 채 안 나가지고 난 기분이 나빠. 그래서 재검표했습니다. 몇 표 채 났어요? 2표. 다시 세봤더니 처음하고 1표, 다음 처음하고 2표, 3표. 요 정도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민경욱은 6.28 재검표했더니 몇 표가 차이 났어요? 279표가 차이 났어요. 아니 이게 선거입니까? 이렇게 재검표를 했는데 이거 거의 많고 1표, 2표, 3표 중에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279표가 나왔는데 이걸 올바른 선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준비됐죠? 자, 이제 요거 이제 앞에 부분에 중간에 쭉 가서요. 한 6분 보면 저희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왼쪽. 존경하는 재판장님부터 왼쪽, 또 왼쪽, 더 왼쪽, 스톱. 예, 여기서부터. 자, 이거 들으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이제 법정 최후 진술입니다. 대법관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로 잘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원고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먹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를 잡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며 그 같은 사례는 우리 현대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가 그랬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부정선거로 김주열 군의 눈에 체류탄이 박혀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이어진 대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4월 18일에는 데모를 하던 고려대생 2명이 정치 깡패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고 이는 4.19 혁명과 5.16 혁명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후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평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 연장을 꿈꾼 위정자와 애국 시민들의 피값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제도는 지난 60여 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켜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지난 2년을 생각해보면 조롱과 모독, 무시와 비웃음, 정부 권력의 탄압을 견뎌온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진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정의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고통과 핍박을 견디며 희생을 해야 한다는 성서의 단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흘리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눈물과 땀은 원 없이 흘렸지만 피는 아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피 없이도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의 자아동과 보건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우리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지금까지 몇 차례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기자 출신인 문학진 후보가 개표 결과 한 3표 차이로 떨어지자 재검표를 요청했고 그 결과 표 차이가 3표에서 2표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한 표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인천 부평 갑구에서 우리 재판부 대법관님의 남편인 문병호 후보가 단 26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문 후보는 재검표를 신청했고 77일 만에 실시된 재검표 결과 26표의 차이는 23표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재검표로 바뀐 표는 단 3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며 이런 정도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굳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신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구 을구의 재검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려 1년 2개월 만에 실시된 재검표에서 약 1000장의 이른바 일장기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고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배치민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난세없는 300표가 원고의 표에 더해져서 지금 그 책임을 두고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라는 두 헌법기관이 다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우리 선거제도가 고장이 났다는, 그것도 심각하게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1974명이 투표를 한 인천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과반인 1000장의 투표용지가 흉측한 모습의 일장기 투표용지였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린된 선거 제도를 그냥 믿어달라고 하기에는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5 총선에서 훼손된 제 지역구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복원시켜드리고자 지난 2년간 싸워왔습니다. 이제 그 종착지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굳건한 꽃도 손가락만한 구멍에 의해 무너집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 표 또는 3표의 차이가 났을 뿐이었던 재검표 전위의 득표 수가 갑자기 260여 표 차이로 벌어지고 투표소와 개표소에 있지 않았던 일장기 투표지라는 무효투표용지가 천여장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불순한 세력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범죄 행위를 했다는 여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회에 대해 오직 양심과 법령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분명한 이념적 격전을 제시하는 대법관님들의 고귀한 사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일 이번 투표를 정상적인 투표라고 하신다면 앞으로는 개표장에서 수만 장의 무효투표지, 가짜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그 선거가 정당한 선거라고 선포해야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판례로 남는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 부정으로 얻을 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길을 치고 각종 거짓말을 쏟아내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의도를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애를 써야 할 선관위가 이런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한 선거의 관리자가 아닌 분명한 선거 범죄 피의자의 위치로 자꾸 밀어넣는 일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장난 민주주의 체제를 고칠 수 있는 권위는 이제 단 2개의 주체의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하나는 바로 저스티스, 정의라고 불리는 여러분 대법관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권능으로 고장난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무혈시민혁명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여러 대법관님들의 의로운 판결을 우리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주체인 민주 시민들의 힘에 기대며 그동안 아껴두었던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토머스 제퍼슨은 이런 경우를 위해 민주주의의 최상의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또 다른 명언을 남겼습니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